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제도에서 자기 몸을 사방 1m의 쇳덩이의 상자에 가두고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하청 노동자 유채한이 우리 모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장 밥상 물가가 천장도 없이 치솟고 있고 기름값도 유류세 인하를 비웃듯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한 발짝 내디디면 대출이자는 뜀박질하듯 쑥쑥 나아갑니다. 2% 하던 대출이자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와 대출이자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이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최소한으로 지출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당장 숨통이 조여옵니다. 지출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자 납부를 유예했던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시한폭탄, OECD에서 유일하게 GDP를 넘어서는 가계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소리가 온 나라를 압박하며 정신없이 물려대는 와중에 영끌과 비투 광풍에 휩싸린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미 봤던 극소수의 승리, 절대 다수의 패배가 쉴 틈도 없이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깊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위기를 이겨낼 고통분담의 공동체 정신은 노골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겐 불법행위 엄단하겠다, 경제가 살얼음 판이니 전체를 생각해서 협력하라 말하면서도 부자와 재벌 대기업에겐 감세와 규제 완화로 부담을 낮춰주겠다, 모래의 주머니 같은 법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겐 자유를 주겠다면서 결실을 분배할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억제를 위한 카드로 활용될 뿐입니다. 물가부터 잡겠다는데 보이는 대책은 효과도 불분명한 유류세 인하뿐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고금리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다고 하니 국민이 향할 곳은 이제 각제도상의 생존 경쟁뿐입니다. 정말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싸우겠습니다. 당의 생존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을 위해 재벌 대기업만 잘되면 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깨뜨리고 고통분담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의당 경제위기 민생대책위원회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삼고 압박에 빠진 민생 현안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당과 의원단이 통일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위원회 산하의 당의 정책 역량과 의원실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6개의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과, 주거 부동산 분과, 조세 물가 대응 분과, 환경 에너지 분과, 복지 분과입니다. 이후 꾸준히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생 현안 브리핑, 국정감사 핵심 이슈 발굴, 지역 부문별 민생 현안 간담회 개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녹색 비상구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 경제위기 민생대책위원회는 단순히 정책과 메시지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의 체계를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빠르고 일사불란하며 현장과 함께 숨쉬는 정의당이 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조직입니다. 앞으로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